2월에 허리를 삐끗한 후 정체 마사지를 그만 받아도 재발되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거의 잊어버린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오테마치에 있는 모 출판사에 사전 회의를 하러 가게 되었다. 작업실 우편함에 담긴 우편물을 꺼내 읽으며 빌딩 계단을 내려가는데 한쪽 다리가 주르륵 미끄러졌다. 아차 싶은 그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대여섯 계단이나 미끄러진 채 땅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다. 큰일 날 뻔했다며 일어서려고 하는데 허리에 심한 통증이 덮쳐왔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었다. 아 하고 무심결에 소리가 나왔다. 앞쪽 거리에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없었다. 우산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일어났다. 하지만 심상치 않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요통을 나타내는 단위를 옥신으로 표현한다고 치고 허리를 삐끗했을 때를 50옥신이라고 한다면 이 통증은 200옥신이었다. 순간적으로 뼈가 부러졌나 싶었지만 우산을 지팡이 삼아 걸어보니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었고 오로지 목적지인 출판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우산으로 땅을 짚어가며 꾸역꾸역 역으로 향했다. 전철에 타서 빈자리에 앉았더니 뻐근하게 아팠다. 그러나 꼼짝 않고 있으니 어떻게든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아팠다. 눈물이 나왔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리가 엄청 아픈데 걸을 수 있을 정도면 뼈가 부러진 건 아니겠지? 골절되면 걸을 수 있을 리가 없겠지? 하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기가 무섭게 답장이 왔다. 얼른 병원에 가서 진찰부터 받아봐. 당연한 소리였다. 하지만 약속이 잡혀있는 상황이었기에 우선 출판사까지는 가보자 싶었다. 전철은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의자 옆에 자리한 은색 봉을 양손으로 붙잡고 눈을 질끈 감은 채 고통을 견뎌냈다. 그리하여 내린 지하철 개찰구에서 약속 장소인 출구까지 우산에 의지해서 갔는데 오테마 지역 치아는 하나의 도시나 다름없었다. 화들짝 놀랄 만큼 널찍하고 길이 여기저기로 쭉쭉 뻗어 있어서 아무리 걸어도 약속 장소인 출구가 나오지 않았다. 더구나 거북이 걸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다. 평소라면 10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리를 30분 정도 걸려서 갔다. 길치인 나는 길을 헤매는 시간을 감안해서 일찍 집을 나서는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시간에 도착했다. 마중 나온 편집자에게 미끄러진 사실을 전하자 편집자가 바로 병원에 가자고 했다. 우선 출판사 회의실까지 데려가더니 편집자를 비롯한 모두가 가까우면서도 바로 진찰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 주었다. 그 사이에 나는 회의실에 있었는데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서 손이 차가워지고 땀이 배어나오는 데다 소리를 지르고 싶어졌다. 눈물도 나왔다. 300옥신에 도달했다. 그 출판사가 들어선 빌딩 지하에 병원이 있었는지 출판사 사람이 재빨리 예약해 주었다. 휠체어를 빌려다 지하까지 진찰을 받으러 갔다. 휠체어에서 내려 린트겐 검사대에 올라가 몸의 위치를 바꾸고 다시 내려와 휠체어에 타는 모든 과정이 지옥 같았다. 그런데도 린트겐을 찍은 결과 골절도 되지 않았고 금도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진통제를 처방받고 찜질용 파스를 붙이고서 휠체어를 탄 채 계산하기를 기다렸다.
이때 나는 그날 저녁을 생각하고 있었다. 출판사에서 사전 회의를 마친 후 다른 출판사 사람들과 회의 겸 회식을 할 예정이었다. 이 회식 장소가 태국 음식점이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태국 음식에 굶주려 있던 나는 요 며칠 목이 빠져라 이날을 기대하고 있었다. 골절도 되지 않았고 금도 가지 않았다면 휠체어를 빌려서 태국 음식점에서 열릴 회의에 참석해야 하지 않을까. 나를 바꾸는 것도 죄송스러운 일이니 말이다. 가만히 있으면 딱히 안 아프지 않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300옥신이라며 우는 소리를 했던 주제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사고력이 저하된 탓일까. 내 좀스러운 식탐 탓일까.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편집자에게 이 다음에 있는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자 편집자가 안 가는 게 분명 나을 거예요. 라고 강하게 말했다. 갈수록 더해지는 고통 때문에 걷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출판사 쪽에서 휠체어째로 탈 수 있는 전보 택시를 불러줘서 고정된 휠체어를 타고 집까지 갔다. 집에 도착해서 휠체어를 반납하고 간신히 집에 들어가 침대에 드러눕자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몸을 뒤척일 수도 없었다. 고통스러운 나머지 정신을 잃다시피 잠이 들었다. 이튿날 통증이 경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련한 바람과 함께 눈을 떴지만 무려 곱절로 늘어나 있었다. 600옥신이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우렁찬 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제 옷차림 그대로 동네 정형외과에 필사적인 심정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골절이 되지도 금이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지할 수단은 진통제밖에 없었다. 엉덩이에 여러 대 주사를 맞고 강한 진통제를 2종류나 처방받은 다음 목발을 빌려서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데도 한바탕 고생을 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침대에 길게 누웠다. 감기라면 정신이 몽롱해서 잠을 자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픈 곳이 허리라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졸립지도 않고 단순히 움직이지 못할 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한가하다. 교정지라도 읽어볼까 싶어서 일어나 의자에 앉았더니 욱신거리며 아팠다. 하지만 누워있어도 고통스럽기는 매 한 가지라서 결국은 앉은 채 교정지를 체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다음 날은 목발을 짚고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되어서 작업실로 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은 목발 없이도 어떻게든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됐다. 하지만 어쩌다가 방심이라도 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고통이 덮쳐왔다. 그러면 움직이다가 멈췄다. 그대로 고통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뒤에서 걷던 사람은 움직이다가 느닷없이 멈추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지나갔다. 버스에 탔을 때를 타기가 무섭게 아찔한 통증이 찾아와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뒤에 탄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나한테 민폐라는 시선을 보내며 몸을 꾹꾹 밀어댔다. 하지만 안다고 나도 다 아는데 아픈 걸 어쩌라고 하고 소리칠 용기는 없었다. 이 통증은 조금씩 누그러들어서 지금은 허리를 굽힐 수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게 됐지만 걱정스럽게도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여전히 남아있다. 뻐근한 위화감과 어쩌다 방심할 때면 찾아오는 통증이 50욱신 정도로 집요하게 내 몸에 늘어붙어 있다. 나이가 들어서 낫기 힘든 걸까? 이대로 쭉 겨울이나 비가 오기 전날에 생각났다는 양 몸이 쑤시게 되는 걸까? 다이어트의 진실과 거짓. 이미 30년쯤 전부터 다이어트에 관심은 있었다. 여간에서는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가진 여성이 아니고서는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이 세상에 태어난 여성의 숙명이지 않을까 싶다.
내가 초등학생이던 1970년대부터 다이어트는 유행했다. 이모가 운동기구를 사거나 요상한 차를 마셨던 걸 기억한다. 이 기구도 차도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붐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다이어트 식품이나 다이어트 방법이 유행하지 않았던 적이 있기는 했을까? 내가 중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유행했던 것은 사과 다이어트와 삶은 달걀 다이어트, 바나나 다이어트와 같은 원푸드 다이어트였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에 반창고를 감거나 풍선을 불거나 기의 혈자리를 자극하는 다이어트가 유행했다. 그러다 칼로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한 끼에 혹은 하루에 몇 칼로리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게 되었다. 그러고는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거나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절제 스타일의 다이어트가 유행했고 그와 동시에 짐볼,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 스타일 다이어트도 유행했다. 다이어트 도구도 복근 만들기에 효과적인 진동 벨트나 다이어트 슬리퍼나 아령과 같이 여러 가지가 등장했고 요즘 들어서는 영상을 보면서 몸을 흔드는 운동도 유행하고 있다. 다이어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유행하고 있고 우리는 어딘가 무의식 중에 살을 빼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이것은 이미 문화로 자리 잡은 듯 보인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서 나도 줄곧 살을 빼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끔은 그 무의식이 의식 수준으로까지 부상해서 나도 할 수 있을 만한 다이어트가 없으려나 하고 기웃거리기도 한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애초에 삶은 달걀만 먹거나 하루 칼로리량을 계산하는 일이 가능할 리가 없다. 손가락에 반창고를 감고 복근 벨트를 차는 일이라면 가능하겠지만 효과가 있을 턱이 없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30을 넘어서까지 아무 다이어트도 하지 않고 지내왔다. 33세 복싱 체육관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건 시련을 계기로 앞으로 언제 시련을 당하게 되더라도 강한 정신력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지 다이어트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운동과 담을 쌓고 살던 내가 처음으로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자 허기를 참다 못해 무려 4kg이나 몸이 불었다. 그 운동량에 익숙해지니 체중이 서서히 돌아왔지만 빠지지는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쯤 하는 연습으로는 몸이 탄탄해지거나 살이 빠지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30대도 중반을 지나자 체중이 늘지도 줄지도 않는 부동의 상태에 딱 들어섰다. 몇 해 전쯤에는 밤을 꼬박 새우거나 한 끼를 거르기만 해도 1-2kg은 금세 빠졌는데 이제는 단호하게 줄지 않았다. 감기로 이틀을 알아놓으면 그때는 눈곱만큼 빠지지만 완쾌하면 바로 다시 원상태로 복귀했다. 이 정확성에 놀랄 지경이었다. 그런 내가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한 것은 39대였다. 한 여성 잡지사에서 다이어트를 해보지 않겠냐는 의뢰를 받았던 것이다. 이때 나는 러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무렵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체중을 조금만 더 줄이면 달리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 의뢰를 덥석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고집스럽게 빠지지 않던 체중이 과연 빠지겠냐는 의문도 있었다. 이때 알게 된 사실인데 바야흐로 지금은 다이어트 방법이 실로 다양하다는 것이었다. 삶은 달걀만 먹는 황당무계한 방식이 아니라 각 분야의 어엿한 전문의와 영양사가 근거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고안해낸 다이어트 방법이 존재했다. 내가 이때 시도한 것은 양에 덜 차게 먹는 다이어트로
평소 먹는 양의 20%를 남기는 방법이었다. 이 다이어트 방법을 추천한 의사가 말하기로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대사량이 떨어지는데 먹고자 하는 욕구는 나이와 더불어 증가해서 위장이 갈수록 커진다고 한다. 따라서 대사에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해서 위장을 적게 만드는 게 목적인 다이어트 방법이었다.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 방법은 몸에 맞춘 듯 잘 맞았다. 우선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 돈가스 정식을 먹을 때 남기는 20%는 양배추라도 상관없었다. 어쨌거나 칼로리와 무관하게 20%를 남기면 된다. 그리고 알코올은 맥주 말고는 오케이였다. 나는 원래부터 소식가였기 때문에 처음에 느낀 허전함과 공복감은 한 달이 지나자 익숙해져서 체중이 곧바로 줄기 시작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6kg이 빠졌다. 러닝도 눈에 띄게 수월해졌다. 체중이 줄었을 뿐인데 이제껏 쭉 재검사나 진료 요망이라고 표시되었던 중성지방 수치가 깜짝 놀랄 만큼 떨어졌다. 그게 5년 전이다. 최근 5년간 먹는 양이 조금씩 다시 늘었는지 줄어든 6kg 가운데 3kg이 돌아왔다. 그러고는 다시 줄지 않았다. 무려 풀 마라톤을 완주해도 이튿날이면 원상태로 복귀한다. 이 3kg을 진지하게 빼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여러 사람들의 다이어트 후기에 귀를 기울인다.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것은 당질 제한 혹은 탄수화물 제한 다이어트라고 한다. 주로 40대 남성들이 남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 때문에 시도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성공했다. 굉장한 일이다. 자신이 몸소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가진 신비로움에 생각이 많아진다. 누군가에게는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을 때도 있다. 그것은 정신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그 사람의 몸과의 궁합이라는 사정도 있는 모양이다. 나는 육식만 하면 체중이 조금씩 줄지만 저녁으로 덮밥을 비롯한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반대인 사람도 존재한다. 술을 딱 끊은 덕분에 10kg이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술을 자제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대신 폭음을 하더라도 체중이 늘지 않는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기가 무섭게 몸이 탄탄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한 주에 2번 15km씩 달리는데도 몸이 쥐꼬리만큼도 탄탄해지지 않을 뿐더러 체중도 유지부동이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우선 자신과 잘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실제로 다이어트를 경험해보고 알았다. 우리를 담는 몸이라는 그릇은 인격과 마찬가지로 개성이 철철 넘치는 모양이다. 그리고 실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알게 되었다. 극단적인 방식으로 성공하는 다이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창고만 마냥 감아서는 한 가지 음식만 주구장창 먹어서는 밥을 쫄쫄 굶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든지 효과가 없다.